검찰이 대규모 위장결혼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1000건 이상의 위장결혼을 주선했습니다. 현역 미군 병사와의 결혼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출산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이미 출산 관광이 의심되는 6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합법적으로 입국해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만으로 추방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민국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관세 환급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품 가격의 관세 부담을 반영했다면 정부에서 돌려받는 관세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높은 디덕터블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늘면서 진료나 수술 전 병원비 일부를 미리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정작 전체 진료비 수급률은 떨어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검찰이 대규모 위장결혼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영주권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위장결혼 주선을 했으며 현역 미군 병사와의 결혼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 이상의 위장결혼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뉴욕 연방법원이 어제 공개한 21쪽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켄터키주에 있는 미 육군 기지에 주둔했던 군인 약 11명이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중국인과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6명의 군인은 위장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뉴욕시를 찾았습니다. 커플들은 뉴욕시청에서 혼인신고서를 발급받기 직전 처음 만났으며 같은 날 인근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례, 웨딩 의상, 사진작가, 하객 섭외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통 중국 콜예복으로 갈아입고 친구와 친척들을 초대해 마치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사기 결혼 조직은 뉴욕,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바누아투와 중국에서도 위장결혼 알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위장결혼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알선 조직은 조작된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민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뷰 전 커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이혼까지 알선했습니다. 위장결혼에 참여한 미국인은 단계별로 최대 3만 달러를 받았으며 모집책들은 한 명당 최대 5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 조직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천여 건의 위장 결혼을 주선했으며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출산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이미 출산 관광이 의심되는 6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출산관광 종식 TF 출범을 발표하고 미국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출산관광을 통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F는 이러한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구체적으로 전 세계 미국 비자 소지자들의 활동을 검토해 출산관광 사례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를 포함해 다른 연방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며 출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산관광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고 조직은 해체합니다. 이미 관련 비자 남용으로 외국 국적자 600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TF 설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명한 출산관광 근절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합법적으로 입국해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만으론 추방을 막아주진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민국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영주권이나 기타 법적 신분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이민서비스국 인터뷰 도중 또는 심사 대상이 된 후에 IC에 의해 구금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법상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이더라도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류 중인 신청이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민국은 지난해 정책 업데이트에서 가족 기반 청원 수혜자도 추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청원서는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으며 추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국의 처리 지연이 신청자를 법적 불확실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민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이민 신분이 만료되면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유학생과 취업자, 영주권 신청자들까지 비자와 체류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허가 갱신 지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존의 자동 연장 혜택이 축소되면서 현재 갱신의 9개월에서 12개월이 추가로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을 신청할 수 있어 공백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실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요구가 늘어난 데다 2차 인터뷰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변경되면서 졸업이 늦춰지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의 경우 또는 연장 허가가 늦어질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규준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마련된 트럼프 계좌에 세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급여 가운데 $2,500를 자녀 계좌에 넣으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트럼프 계좌에 직장을 통한 추가 세제 혜택을 추진합니다. 부모가 세전급여에서 돈을 빼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넣고 회사도 직원 자녀의 계좌에 연간 최대 $2,5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트럼프 계좌가 자녀를 위한 투자 계좌를 넘어 새로운 직장 복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연봉 $80,000인 직장인이 급여 가운데 $2,500를 이 방식으로 자녀 계좌에 넣을 때 해당 금액만큼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직원 자녀의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고용주가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하면 직원 한 명당 연간 최대 $2,500까지 직원의 연방 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 기본 급여 외에 추가 자금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만 트럼프 계좌에 대한 고용주 출연금에는 일정 한도까지 연방 소득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500 한도는 자녀 1명당이 아니라 직원 1명당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500 한도 안에서 각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나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의견 수렴과 오는 10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법이 너무 엄격하다며 사실상 3선 도전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세 번째 임기를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해온 만큼 향후에도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의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두가 그 질문을 하는데 법이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출마하고 싶지만 법이 너무 강하다며 오늘 밤에도 행사장에서 2028년을 외치고 있었고 모두가 제가 그 일을 해주길 바라지만 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의 2번까지만 당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사선에 성공한 뒤인 1951년 비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내내 3선 가능성을 농담처럼 언급을 하는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해왔습니다. 지난달 24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선 내 대통령 임기처럼 두 번째는 언제나 더 낫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가 농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NBC와의 인터뷰에선 3선 도전에 대해 농담이 아니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벤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관세 환급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품 가격의 관세 부담을 반영했다면 정부에서 돌려받는 관세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토요타 자동차와 유니클로 운영사 패스트 리테일링, 닌텐도, 소니 등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소비자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관세 부담으로 상품 가격이 오른 만큼 구매 대금 일부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철회하면서 국제무역법원은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토록 했습니다. 도요타를 제소한 캘리포니아주의 한 소비자는 차량에 사용된 수입 부품의 관세가 판매 가격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과 닌텐도 등은 이에 맞서 소송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과 관세의 연관성이 원고의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닌텐도도 소비자가 당시 제시된 가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했다며 환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관세 환급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요 기업들이 빠르게 상호관세 환급액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P 500 기업 가운데 40곳 이상이 지난 분기 동안 약 96억 달러의 환급액을 보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22억 달러, 나이키 9억 8,600만 달러, 아마존 6억 400만 달러 등입니다. 고객과 환급액을 나누겠다고 밝힌 기업도 있습니다. 페덱스는 8억 달러에 달하는 환급액을 8월부터 화주,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코스코도 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관세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30대 한인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전 8시 18분께 파월 스트릿과 마켓 스트릿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32세 한인 김예빈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김 씨가 타고 있던 입식 전동 스쿠터와 상업용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경찰 교통사고 조사팀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디덕터블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늘면서 진료나 수술 전 병원비 일부를 미리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작 전체 진료비 수급률은 떨어졌습니다. 의료기관 경영 컨설팅 업체 코디악 솔루션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병원들이 진료 전이나 진료 시점에 거둔 선결제액은 전체 환자가 낸 금액의 24.82%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74%보다 2.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진료 전에 수천 달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CBS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사는 토머스 조다니는 뇌신경외과 진료를 위해 애리조나주 메이오 클리닉을 찾았다가 5,000달러의 예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그의 보험이 네트워크 밖이란 이유로 셀프페이 환자로 분류했고 그가 납부를 거부하자 진료는 취소됐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웹사이트에 네트워크 밖 보험이나 보험 적용이 거부된 진료 등에 대해 진료 전에 예치금을 요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디슨과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 등도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결제 확대 배경엔 커지는 환자 부담이 있습니다. 올해 오바마케어 평균 디덕터블은 3,786달러로 전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병원들이 미리 받는 돈은 늘었지만 정작 전체 진료비 수급률은 떨어졌습니다. 코디악에 따르면 보험 처리 후 환자가 내야 할 금액 가운데 병원이 실제로 받은 비율은 지난해 1분기 30.59%에서 올해 30.07%로 하락했습니다. 높은 디덕터블과 복잡한 비용 분담이 환자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료 전에 병원비를 요구받을 경우 청구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고 실제 진료비보다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장교가 알래스카 육군 주방위군 제38병력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알래스카 주방위군은 데이비드 강 대령을 지난 1일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앤서니 모트루드 대령의 뒤를 이어 제38병력 사령부 지휘권을 인수했습니다. 제38병력 사령부는 포트 그릴리에서 지상기반 중간단계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제49 미사일 방어대대를 비롯해 제207 항공병력사령부, 제103 민간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핵심 부대입니다. 육군 및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강 사령관은 보병부대 지휘와 재난위기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장교입니다.
연방 정부가 민간 업체들을 외국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 작전에 동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인들을 겨냥하는 초국적 범죄 조직을 상대로 민간 업체들이 사이버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간 업체들은 연방 정부의 직접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최소 100만 달러의 보증금 에스크로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국 상대 사이버 공격 작전은 그간 대체로 정부 기관들이 직접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풀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휴스턴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다쳤으며 총격 용의자는 즉시 체포 구금됐습니다. 휴스턴 카운티 보안관실은 부상당한 학생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이 위험한 정도의 중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재 용의자는 구금 중이고 학교는 안정을 되찾았으며 당국은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고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4년 9월 4일 윈더 소재 아팔라치 고교에서 학생의 총기 난사로 학생과 교사 3명이 죽고 9명이 다친 뒤 약 1년 10개월여 만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10억 4천만 달러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파워볼에서 나온 가장 큰 당첨금이자 파워볼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44회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당첨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당첨된 복권은 일리노이주 퀸시에 있는 하이비 가스 프레쉬 앤드 패스트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당첨자는 10억 4천만 달러를 연금 방식으로 분할 수령하거나 세전 기준 4억 5,050만 달러를 일시불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